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20일 저녁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유라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김원웅, 아주 김원웅이 이런 파렴치범이죠. 자, 이런 사람이 광복회장을 앉아 있었으니 그 광복하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다가 이제 닷을 내리고 이제 김원웅이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딱 국립대학교 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추미애가 요즘 아주 신이 나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이 박수현이가 또 나왔어요. 자, 그리고 박지원, 뭐 자기가 감독관 같아요. 시험 채점관 같아.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이가 담대한 구상 반대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담담하게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야말로 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점잖게 한마디 꾸짖었는데요. 참 잘했다라고 이 박지원 입에서요 잘했다는 얘기도 또 나와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점수를 따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주인공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정유라의 경우에는요, 정유라야 뭐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거야 뭐 다 알잖아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 SNS를 요즘 계속해서 수시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 논평하는 수준이 상당히 날카롭고 우리 정서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정경심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 하지가 마비됐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돼서 제대로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다. 그래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18일 날이죠. 이틀 전입니다.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요 벌떼 들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굉장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불공정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대표적으로 고민정과 안민석.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검찰의 형 집행정지 불허 조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고 검찰을 비판하니까, 야, 이거 민주당 의원들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냥 아주 표현을 그대로 빌면요. 뭐가 억울한데 아주 그냥 지들이 당하면 기획수사, 기획재판이고 남 깔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신나는데 정말 대단한 민주당 의원님들이다라고 일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정유라 씨가 비판한 고민정과 안민석 씨를 사실상 이제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이 고민정과 안민석이가 자기네 페이북을 통해서 강력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고민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하고 다리 마비 때문에 약물 치료를 작년부터 계속 받고 있는데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사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석방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데 이를 불허한 거 강력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 3개월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6월 달에 허가했는데 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잣대를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적용하느냐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같은 경우는요, 어느 누가 지금의 사법부와 검찰을 갖다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정경심 교수가 치료 시기를 놓칠까 봐서 굉장히 걱정되고, 중형 범죄라도 아프면 치료를 해주는 세상에 검찰은 왜 그렇게 유독 가혹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MB나 박근혜 전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대로 형 집행정지 이거를 해준 적이 있나요? 해달라는 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때의 검찰, 문재인 대통령 본인 불공정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이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요, 이 정경심 씨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상당히 분노하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거부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토로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엄마의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는데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조민학교 앞에 가서 시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수술을 받을 때도 해주지 않았고 공평하게 하자. 어딜 나오려고 하냐.
이러한 비판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의겸이가 이 정경심 교수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즉 뇌물죄 지집을 써가지고 재산을 다 뺏기고 8월에 대출 만기가 됐는데 갚지도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조국 아저씨네 집이 혹시 이런 상황보다도 더 개판 5분 전이냐, 이렇게 일관을 하고, 지금 7년째 수감 중이고 나이도 60대 후반, 그래서 적어도 70세 생일은 집에서 함께 보내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막내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할머니 품에 안겨보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적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15를 앞두고요, 이 정경심 사면론이 나오니까 우리 엄마도 좀 사면해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그러한 입장문을 비슷한 논리로 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경심 의 이런 사면, 그리고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이 본인의 이 모친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하는 이 딸의 모습, 참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지금 괴벨스의 선전선동론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 편집을 해가지고 말이죠, 사진 한 장에다가 글 딱 한 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정반대의 사람으로 만들어는, 이게 지금 현재 좌파들 사이에서 나오는 SNS 홍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선동전이죠. 이거를 갖다가 이 조선일보에서 지금 분석 기사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윤도 당했다, 그리고 박근혜의 고춧가루, 반기문의 퇴지운복, 이 세 가지가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우리 품종 사과를 이번에 이제 추석 물가안정 현장 점검을 갔다가 아우리 품종 사과를 집어들고 이거 빨개지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화근이 됐어요. 근데 이때 전체 영상을 보면 실제로요, 아오리가 이제 사과 품종인데 절반쯤 붉어진 상태의 상품도 시중에서 흔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오리 품종의 사과가 빨개지느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영상에 봐도 이 현장 관계자가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 그리고 또 구두 설명도 맞습니다, 빨갛게 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런데 반대 즉 민주 진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빨개지는 건가라는 자막이 붙은 딱 캡처 사진 한 장을 올려놓고요, 딴 세상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고 비판을 하고 있고, 아예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요, 빨개지는 건가를 제목으로 뽑아서 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바보 이미지를 더 씌우는 이러한 이 홍보, 이 선동, 이것이 지금 민주당 진영이 아주 잘하는 주 전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보수층에서 지금 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도 7월 29일 날 여름 휴가 때 울산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여기서 이제 상점에 들러갔고요, 고춧가루를 구경하고 그러면서 상인하고 이제 한 마씩 주고받아요. 이게 다 국산 고춧가루인가요? 물으니까 네, 다 국산 고춧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건 굉장히 귀하네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대화를 살펴보면은 고춧가루 단어를 직접 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 말을 했고,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국산 고춧가루가 굉장히 귀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평생을 사신 분인데 국산 고춧가루가, 왜냐면 지금 외산들은 고춧가루 질이 우리 국산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산 고춧가루가 질이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요. 예. 그런데 국산 고춧가루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고추로 만든 가루 앞에 국산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안 들어가고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적절히 편집해가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고춧가루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반보수진에서 비판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이게 다 국산 고춧가루인가요? 라는 질문을 아예 없애버리고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건 굉장히 귀하네요, 라는 부분만 딱 편집해갖고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지 대통령 밑에서 영예로 크다 보니까 고춧가루도 모르는 한국인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비판을 받는, 즉 바보 박근혜를 만드는 겁니다. 또 이 반기문 통장, 이 퇴주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도 1월인데 그 당시 이제 유엔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하니라고 이제 고향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친 묘소를 참배할 때 딱 묘소에 이렇게 꿇어앉은 자세로 옆에서 따라준 술을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반보수 중에서는 이걸 갖다가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딱 캡처해가지고 퇴주해야 할 술을 마시다니 전통 예법도 모른다. 이렇게 바보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포털 사이트도요. 반기문 음복, 반기문 퇴주 이런 인기 검색어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이게 첫 잔이 아니고 말이죠. 첫 잔이 아니고 이미 성묘를 시작하면서 처음 따라준 술잔은 산소 주변에 뿌려요. 이거 뭐 우리가 이 하나의 예법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주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술잔을 받아갖고는 이제 묘소에 올린 뒤에 둘을 절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올리고서 절을 하는 고사례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신 잔은 그 다음에 받은 잔이죠. 한 세 번째 잔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첫째 잔을 받아서 먼저 마시고 산소 앞에서 절을 하는 걸로 보이게끔 이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딱 한 줄로 반기문의 퇴주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음복 퇴주잔 음복 논란. 자,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선동전입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그러가 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옛날에 말이죠. 나치 독일에서 유명한 선전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괴벨스였지 않습니까? 괴벨스가 뭐라고 했느냐? 벌써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일을 맡은 게 계몽 선전장관이잖아요. 뭐라고 했냐? 선동은 문장 딱 한 줄로 가능하다.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다 선동이 되어 있다. 선동당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에서 쓰고 있는 선동 선전술이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의 이 취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김원웅 광복 회장의 비리 의혹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이 광복회 한 8억 정도를 유용한 혐의로 이 보훈처 추가적인 감사 결과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고발하면 제대로 이제 혼이 좀 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광복 그러니까 2020년도 2년 전입니다. 2020년 6월에 말이죠. 이 광복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독립운동가 백인의 만화 출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화 출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도 한 5억밖에 안 드는 건데 10억 6천만이나 계산했어요. 나머지 5억 빼먹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광복회에 5억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이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 출판 사업이잖아요. 이 출판 사업에서 자기 모친의 만화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인의 만화 출판 사업이니까 독립운동가 한 명당 만화책 한 권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은 290쪽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친인 전원서 씨의 만화책은 몇 쪽인지 아십니까? 무려 140쪽이 더 많은 430쪽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모친 이 만화책에다가 본인이 출생하는 과정을 또 소개해 놓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요.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140쪽이나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전원선 씨의 독립운동 업적은요. 이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그렇게 또 많아야 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우상화시키는데 바로 광복회 예산을 남용한 겁니다. 예, 공평하지 않게. 자, 그래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회와 관련된 김원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비리는 아까 이 출판 사업 출판을 하면서도 돈을 한 5억 원 정도 날렸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또 사적으로 또 유용을 했고 말이죠. 410건이나 돼요. 220만 원. 그리고 또 이 자기 국회의원이 있을 때 인연을 맺었던 보좌관이나 시의원을 갖다가 이 시의원을 갖다가 이제 광복회에 특혜 채용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의 카페 인테리어를 하면서 또 9배나 비싼 돈, 실제로는 12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9배나 비싸게 1억 1000만 원이나 지출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횡령 한 8억 정도, 이거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예산을 남용하면서도 또 이 모친
이 뭐랄까 우상화, 모친의 이 독립운동 활동을 갖다가 미화시키는 작업에는 아예 또 발벗고 나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친이 이 부친도 그렇고 말이죠. 미화하는 내용을 지나치기도 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독립운동가가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광목회원들이요. 작년에 전월선을 포함한 김 회장 부모의 가짜 광복군 유고자 의혹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웅 회장의 부모인 이 아버지인 이 고 김근수 씨, 그다음 어머니의 전월선 씨 거짓 행정으로 소원을 받았다. 이렇게 일부 광복회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부친은 독립운동가 김군수 선생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고 모친은 친언니인 전월순 선생의 독립유공을 가로챘다. 이러한 주장으로 아직까지 지금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1인 독재 하다 보니까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이 김원웅의 비리와 관련해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비판했느냐? 8억 원 횡령 나왔다고 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 매국이 아니다. 역사를 팔아서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 역시 매국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김원웅 회장의 문제는 횡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취임 이후 최재형 상, 그리고 우리 시대 독립군 대상을 제정해가지고 추미애, 송영길, 설훈, 우원식, 안민석 같은 민주당 정치인에게만 수여를 했고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을 여긴 것은 물론이고 사례 사역을 위해 독립운동마저 이용한 것인데 우리의 아픈 과거가 김원웅, 윤명 같은 역사업자의 가판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아주 좋은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이 추미애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경심에 대한 형 집행정지 불허한 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교수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서요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검찰과 국민대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시작 제목이요, 자유, 그러나 악의 평범성의 자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비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자유, 공정,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이지매하듯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게 이제 정경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일찌감치 거리를 둔 야당과 사회지성은 침묵하고 묵인함으로써 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은 형 집행정지를 불허해서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 이게 인권유린이구만요. 그럼 추미애도 과거 법무장관할 때 MB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권유린 많이 했네요.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다음 날은 국민대 교수회가 투표까지 하고도 복붙 표절 논문을 재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총장 측은 투표 중인 교수들에게 압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면서요, 교수회가 스스로 입에 재간을 물고 침묵하기로 결의한 셈인데 그럴 거면 뭐하러 투표한다고 호들갑한 것인지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판을.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검사나 대학 교수로 이 사회의 특권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을 무시하고 특권적 행동을 당연시 여기며 밀어붙이는 일이 매일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악의 평범성으로 소름을 돋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요, 정경심 교수의 문제는 대학 입시의 문제였다면 복붙 논문은 가짜 박사와 가짜 교수 신분에 관한 문제이니 죄질이 훨씬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경심 교수의 집행정지 불허 결정에는 지성이 침묵하고 복불 논문은 집단지성의 이름으로 추인해주는 악의 평범성에 너무도 참혹하여 절망합니다. 자, 이게 바로 추미애가 과거에 장관하면서 했던 그런 비를 다시 한번 본인이 또 꺼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이 또 한마디 했어요. 이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북한 동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또 성명,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참 오래간만에
이 대통령실에서 적절히 대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세게 김정은이를 비판 안 했으니까. 지금 박지원이는 김정은이를 얼마나 숭상합니까? 그런데 세게 하면은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살 때리니까 아주 잘했다. 이렇게 간만에 칭찬하고 나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 광복절 경축사에 이례적으로 4일 만에 김여정 부부장의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서 강력히 반발 거부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진전된 제안이지만 북한은 거부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의 반응에 강한 비난보다는 원만한 대응을 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는 북의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한미 간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이 모라토리움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의 요구를 검토하길 권합니다. 자, 이거 한미 간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 것은요, 어린애도 다 알아요. 어린애도. 뭐 본인이 마치 유일하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모라토리움으로 돌아가도록 요구를 검토하라. 이 얘기는요, 당근을 많이 출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당근? 아니, 담배 한 구상 안 받겠다는 사람들한테 뭘 자꾸 당근을 들이봅니까? 당근이 싫다는데. 그 다음에 제가 특사로 나섰던 22년 전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남북미 3국 간에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3가지 숙제가 있는데, 첫째가 북핵 문제. 그래서 6.15 이후에 핵실험을 했지만은, 두 번째, 미국이 제기하는 북이권 문제. 세 번째, 북이 제기하는 한미연합사 군사훈련 문제. 이 3가지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큰 숙제다. 이러면서요, 2000년 8월 15일 당시 김정일이가 제게 확인해준 김일성 수령의 유언을 보면, 첫 번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경제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시키라는 것이었다라고 밝히고요. 최근 북한은 적대적 행동을 하지 말라. 행동 대 행동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하라. 경제제재 해제를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면 한미 간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판단이 되고, 김정은은 핵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조성이 되면 단계적 점진적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요, 이런 거 다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지켜져요. 그게 2006년 될 겁니다. 16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좋은 문서라도요, 문제는 김정은이는 이행을 안 한다. 사문화 시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요, 싱가포르 합의 사항도 중요한데, 북한은 핵은 북중 남북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중재자로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셔야 됩니다. 남북미 모두 상호 인내하며 대화를 시작하길 촉구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래도 오래간만에요, 좀 그럴듯한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한 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